최고 재무 책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이미 매출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유니클로는 입장문에서 당시 전하고자 했던 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변함없이 고객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라며 그러한 노력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족한 표현으로 저희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고초들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니클로가 위기에 놓인 대구시에 대량의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 유니클로는 대구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 시설 근무자들에게 15,000장의 마스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스크는 대구 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23개 아동 양육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유니클로는 지난 20일에도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긴급물품 구호성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마음을 담아 마스크 지원을 결정했다며 유니클로 임직원들 역시 안전과 위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니클로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말 고맙다, 많은 힘이 되는 기부다, 유니클로의 진심이 느껴진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제 와서 물타기 하고 있냐? 기부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처사다. 그래봤자 유니클로는 안 살 것이다 라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유니클로의 기부는 그 행위 자체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처사지만 그 뒤에는 히트텍 한 장이라도 더 팔아먹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니클로는 지금 한국에서 사면 초과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올해에 이르기까지 해를 넘긴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가 결국 일본 매장 철수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니클로 측은 자연스러운 매장 폐점일 뿐이라며 불매운동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유니클로의 이번 매장 축소 결정이 지난해 이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서울 엔터식스 상봉점은 전날을 마지막으로 폐점했습니다. 문을 닫은 매장은 환불장소 및 가까운 매장 등을 고지했습니다. 유니클로는 상봉점을 포함 엔터식스 강변점, 엔터식스 왕십리점, 현대백화점 중동점 등 총 4곳의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불매운동 직후에도 롯데마트 구리점, 이마트, 월계점, AK플라자 구로점, 종로 3가점 등 4곳을 폐점했습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사업 전략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매장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도 신규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시기나 지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부산 동구 유니클로 범일동점 개장 또한 3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유니클로는 동구청에 준공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동구는 거듭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그간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여파로 실적이 꾸준히 추락했습니다. 이에 매장 개편 등의 방법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최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93% 줄어든 19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매운동의 여파를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 실적은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한겨울인 4분기는 유니클로 1년 장사의 대목에 해당하는 시기로 매출액이 급감해 단기 순적자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믿고 있던 중국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이 중국 내 유니클로 매장 100곳의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전체 유니클로 매장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매장을 철수해
함께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사업 정리 및 축소 수순에 돌입한 일본 브랜드가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인기 초콜릿 브랜드 로이즈 초콜릿은 한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일본의 햄버거 브랜드 모스버거 역시 줄폐업으로 한국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 의류업체 데상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상트 코리아는 고노다로 집안의 이토추 상사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국내 진출 17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위기에 놓였습니다.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아 한국 법인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자 일본 데상트 본사 실적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해온 데상트는 매출의 절반가량이 한국에 집중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데상트는 2019년도 순이익 예상치를 기존 7억엔 흑자에서 10억엔 적자로 수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차례 실적 전망을 대폭 낮춰 잡은 데 이어 두 번째 실적 전망치 수정입니다. 작년에도 데상트는 매출액 예상치를 기존에서 9.2% 줄인 1,308억엔으로 낮췄고 순이익도 86.8% 줄인 7억엔으로 수정했습니다. 올해는 수년간 유지해오던 배당금 지급도 중단했습니다. 이외 일본 화장품 업체 시세이도 역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2019년 매출을 1조 1640억엔으로 내다봤으나 최근 보고서에서는 매출액을 기존 전망보다 300억엔 줄였습니다. 830억엔이던 순이익 전망치도 785억엔으로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에 돈 쓰던 우리 국민들의 소비력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안 사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제품력이 좋지 않다면 다른 외국 기업으로 쏠릴 수도 있었는데 평소 기술력과 품질을 위해 노력하던 우리 기업들의 노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신성통상의 토종 스파 브랜드 탑10이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파 브랜드 탑10을 전개하는 신성통상의 지난 하반기 영업이익은 395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대비 80.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8% 늘어난 5,72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부 중에서는 패션 사업부의 매출이 27.1% 늘며 실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유니클로의 하반기 매출이 약 50% 하락 추정되는 가운데 국내 스파 브랜드인 이랜드의 스파오, 신성통상의 탑10, 삼성물산의 에이세컨즈와 이마트의 PB 브랜드 데이즈 등이 수혜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탑10과 이랜드 스파오는 대한민국 대표 스파 브랜드로 유니클로를 떠난 고객 수요를 다수 흡수하며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탑10은 애국 마케팅으로 일본 유니클로와 차별된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리멤버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8.15 광복절 기념 김구, 윤동주 시인 티셔츠를 판매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서 2017년에도 탑10은 영화 구남도 개봉에 맞춰 관련 티셔츠를 제작했고 판매 수익금을 전액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탑10은 2020년에도 애국 마케팅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염원을 담은 컴백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컴백 프로젝트로 출시한 티셔츠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정된 금속활자 직지 심체 요절을 비롯해 목유도원도, 이천향도, 5층 석탑 등이 새겨졌습니다. 반사이익을 얻는 분야는 의류계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조선 3사 주가가 최근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권가에서 올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 등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쟁자인 중국 조선업체들이 타격을 입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선 조선사들의 올해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조선사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LNG 운반선의 대규모 발주가 예상됩니다. 카타르와 모잠비크 등의 LNG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다 셰일가스로 인해 미국의 LNG 생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조선해양은 4월부터 5월까지 카타르, 모잠비크
LNG 운반선 발주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며 올해 25척을 수주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한 척당 가격은 보통 2천억 원으로 25척이면 5조 원 규모입니다. 국제 해사기구의 친환경 규제 역시 호재입니다. IMO 규제에 따라 선박들은 올해부터 황산화물 배율을 줄이기 위해 더 비싼 연료인 저유황료를 쓰거나 스크러버를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개방형 스크러버가 해양을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유황료는 선박 엔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에 부합하도록 LNG나 LPG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의 신규 발주가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LPG 추진사양에 초대형 가스 운반선을 수주했고, 다른 LPG 선주사들은 LPG 추진사양에 LPG 운반선 수주 계약을 위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주도해오던 LPG선 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주목을 받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조선사들은 작년보다도 더 많은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과 같은 수주 목표액 159억 달러를 제시했으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작년 78억에서 올해는 84억으로 목표액을 높였습니다. 매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두 회사의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각각 6%, 4%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5년 연속 적자를 냈으나 올해는 마침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산업여건들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입니다. 상황이 안 좋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 왔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은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